안녕하세요. 강한국의 책 거인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하겠습니다. 퀀트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대중들에게 퀀트를 알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강한국의 저서입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유대인의 포트폴리오, 영국 포트폴리오, 6대4 포트폴리오와 같은 매우 유명한 정적 포트폴리오를 소개했었고, 그 뒤에는 모멘텀 전략에 기반한 동적 포트폴리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방법이 참 신기했지만 저한테는 좀 서문에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게 와닿았어요. 인간의 두뇌는 투자의 망학에 최적화되어 있다. 투자 과정에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는 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하에 저자는 시스템적인 투자를 하자고 권장하는 것이고, 그 MDD를 20%를 안 넘게 통제하자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인상 깊은 메시지 몇 개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투자의 망학이 쉽게 세팅되어 있다. 각종 편향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갑자기 흔들려서 판단해서 사고팔고 하다 보면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편향이 작동하는데 이 편향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편향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략을 정하면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 MDD를 20% 넘기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성이에요. MDD를 20% 넘기는 순간 전략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인데요. MDD가 커지면은 같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려도 원금 회복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50% 손실을 본 다음에 플러스 50%로 이익을 내면은 원금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50% 냈으면은 플러스 100%를 내줘야지 원금이 됩니다. 이것이 수익과 손실의 비대칭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MDD를 20% 넘기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얻기가 좋고 전략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MDD를 20% 아래로 통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는 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 재미를 느꼈고, 이 사람의 투자가로서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투자자, 파이어를 한 투자자한테 이런 마인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고, 저는 기법도 기법이지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분산 효과, 자산 배분 효과인데, 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정적 포트폴리오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보다 저자가 진짜 다루고 싶었던 거는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이용하는 그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수익과 그 MDD 통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상대 모멘텀 전략을 쓰면은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모멘텀을 쓰면은 MDD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히 섞고, 그 다음에 아까 자산 배분 3원칙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상관 개수가 0이거나 음수, 이렇게
상관성이 적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면은 MDD도 떨어지면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백테스트 기준으로 하는 건데, 미래는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자산 배분의 3원칙을 지키는 포트폴리오인 경우 and 백테스트 결과가 좋았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그 재현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백테스트만 좋았다, 그리고 자산 배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라면은 그런 포트폴리오는 사실 추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포트폴리오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자산 배분의 3원칙, 이 부분도 되게 백미인데요.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을 담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자산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아파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죠. 그리고 미국의 주가지수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상관계수는 음해상관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담으면은 분산 효과가 생겨서 자산 배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산 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용을 지키자, 균형을 맞추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한쪽에 너무 이제 치우치면은 한쪽에서 큰 하락이 왔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산군별 변동성을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 자체는 매우 훌륭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MDD가 20% 넘지 않으면서 수익률이 15% 수준인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었고, MDD도 10% 아래로 낮추면서 수익률은 10% 근방인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런 동적 자산 배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 자체는 훌륭한데 왜 부자가 적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행이 힘들다. 그리고 무조건 상승하는 전략은 없는데, 전략에 따라서 이제 MDD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10% 정도의 하락, 그리고 19%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 전략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따라줘야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는 순간 보통 떨어졌을 때 포기하니까 여기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플랫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시되는 방법론들은 10년 투자할 때 적어도 잃지 않는 전략인데,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 거라고 저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투자해서 실패했으면 자기가 책값의 10배를 물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그 10년 동안 그 방법론에 맞춰서 투자했다는 기록을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물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방법론들은 안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고, 적어도 책값 이상의 값어치를 할 거다 라고 저자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적용할 것. 저는 절대 모멘텀이나 상대 모멘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표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자산군에 대해서 절대 모멘텀, 특히 뭐 200의 평균선 같은 걸 보고서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200의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이게 하락세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비중을 잠시 조정하고 현금을 늘린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자산 배분의 3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지금은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보겠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자산 배분의 3원칙은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에 음의 상관계수 또는 상관성이 적은 자산을 담아야 된다는 건데, 저는 지금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을 담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담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3원칙까지 따진다면 이제 정확히 계산해 본 건 아닌데, 홍춘욱이라는 또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 책을 보면은 7대3 정도로 아파트와 미국 주식을 가져가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추천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면은 저는 거의 20대 1 정도 될 거거든요. 이 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춰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게 왜 7대3인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인데, 어떤 전략이든 시정과 일관성은 나의 몫이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따라할 수 있고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그 전략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1등주 투자와 지수 투자를 일단은 지속해 보겠습니다. 넷째, 현금 보유는 MDD를 통제하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 달러를 보유하자.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돈만 생기면은 계속 주식을 샀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달러를 보유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제가 갖고 있는 1등 주식이나 지수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조금 사주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주식, 지수, 달러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당연한 건데, 달러는 일단 달러 기준으로 변동성이 0이니까 만약에 7대3이다 이러면은 이제 달러가 3이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10분의 7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만 줄 뿐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달러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거는 괜찮겠다. 7대3이 아니더라도 저는 9대1이라도 한번 달러를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행해서 자신을 믿어보자. 자신을 믿어야지 결국에 투자 전략을 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로 했으면 손실이나 수익이 무뎌야 되고 계속 믿어야 합니다. 손실 났다고 관두면 안 되고 수익 났다고 다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전략에서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안다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경지에 오르거나 손실에 둔감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건 아기곰이 얘기해준 그런 방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손실에 둔감해져야 된다, 이 부분은 기간이 긴 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5년 이상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지금은 안 좋지만 5년 후면은 회복될 거야. 나는 5년 동안 버틸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강황국은 투자에 성공해서 파이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마인드를 한번 다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했고, 제 삶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성공하는 투자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